안녕하십니까. 알쓰리모의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농나무 파수꾼 히카시노 게이코의 작품인데요. 작가 데뷔 35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4개국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서점에 발간된 책이에요. 농나무, 저는 2016년에 일본으로 여행 갔을 때요 3000년 된 농나무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다케오 신사라는 곳을 갔어요. 다케오 신사에서 거기서 길을 구불구불 올라가요. 그럼 대나무 숲이 나와요. 그 숲 끄트머리에 커다란 농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굉장히 규모가 커요. 커다란 그 농나무 아래가 농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나무 안에다가 상을 차려놨어요. 그 초와 향이 그 안에 들어있고 뭔가를 기원하는 모습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어쩌면은 장수와 애군을 이렇게 막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보기에도 굉장히 영험할 것 같은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래서 괜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되는 곳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농나무 파수꾼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제가 그때의 추억도 떠올리면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굉장히 흡사한 면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히카시노 게이코의 농나무 파수꾼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휴먼 소설인데요. 책 속의 주인공 레이토, 천의 고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그 인생에서 그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대학도 갈 수 없었고 할머니가 계셨지만 그냥 고아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자기 느낌대로 삶을 살아왔죠. 레이토의 어머니는 젊었을 때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클럽에서 일하면서 만난 유부남과 사이에서 레이토가 태어났어요. 아빠가 누군지도 레이토는 몰라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도 모르고 할머니랑 같이 자랐는데 애초에 가족 사랑이라든지 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뭐 든든한 배경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홀로 살았죠. 레이토가 자수성가하는 일 그런 거는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거의 막장으로 살다시피 했거든요. 주거 침입이라든지 뭐 기울파손이라든지 절도 미수 혐의로 이제 유치장에 갇혀서 감옥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도죄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을 때 한 변호사가 레이토 앞에 나타나요. 내가 너 빼줄게. 대신에 조건이 있어. 의뢰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레이토, 뭐 황당하긴 하지만 뭐 감옥 가는 것보다 낫겠죠. 그래서 그 의뢰인이 누구냐고 만나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모라는 분이 나타나요. 듣도 보도 못했죠. 야나기사와 지우이라는 이모가 나타난답니다. 레이토의 어머니하고는 이복자매인데요. 어째서인지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레이토 일로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를 도우러 온 거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레이토에게는 할머니뻘이었어요. 근데 감옥에 풀려나게 해주는 조건,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이모, 레이토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농나무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조건이 농나무 파수꾼이 되달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출소 후에 레이토는 농나무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요. 감옥 가는 것보다 낫죠? 근데 이 농나무 파수꾼이라는 게 농나무 뭐 주변에 신사를 청소하고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신전에 마련된 농나무를 뭐 안내해주고, 뭐 이모 말로는 이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원이 아니라 기념을 한다라고 얘기를 듣기는 해요. 미신이나 전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나무의 기념으로 오는 사람들이 좀 심상치 않다는 것도 느끼거든요. 결국 레이토는 월양신사라는 곳에 농나무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요. 농나무는 지름이 5m나 되고 20m가 넘는 거목이었어요. 굉장히 웅장한 농나무를 지키는 일을 해요. 옛날부터 농나무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도 있었어요. 근데 낮에는 일반인들에게 이 농나무가 공개가 돼요. 근데 밤에 기운 들이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예약자만 받아요. 그리고 꼭 금음날과 보름날에 훨씬 더 예약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밤에 농나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농나무에 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데요. 레이토는 밀초 초를 줘요. 초를 주면서 누구누구가 이 염원이 농나무에 전해져서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들이 잘 기원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사 기원을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농나무 파수꾼. 그렇지만 기원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기원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가진 이모가
대대로 내려오는 이 농나무 파수꾼 일을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기념하는 일도 레이토에 대해서도 기념에 대해서 알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농나무에 관한 모든 것들은 스스로 체득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에 관련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레이토의 치운의 이모이죠. 이 파수꾼 일이라는 게 어쩌면은 그 스스로 자신의 일에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수련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죠. 레이토는 좀 투덜대기는 하지만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모 말에 거역 못하고 그냥 순순히 파수꾼 일만 열심히 하면서 한 달 정도를 보내요. 기념이 뭐지? 염원이 뭐지? 농담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데 이 한 달쯤 됐을 때 예약한 손님이 농담으로 간 뒤에 그 수상한 그림자를 레이토가 발견하게 되죠. 레이토는 아버지의 뒤를 쫓아서 가는 대학생 유미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답니다. 유미는 아버지가 간직한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에 레이토가 자연스럽게 동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농나무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대학생 유미와 얽히면서 농나무의 비밀을 캐게 되는데요. 유미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뒤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농나무에서도 아무도 뒤를 밟으면 안 되는데 규칙이고 뭐건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레이토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유미는 아버지 사지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뒤를 캐서 가족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유미 생각에는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들어간 이후 아버지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토와 유미는 사지 행적을 추적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끝에 아버지의 형 기쿠에 숨겨진 사연을 알게 되거든요. 아버지의 형은 천재 피아니스트로 각광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열등감에 헤어나지 못하고 가족도 멀리하고 알코올 중독과 합병증으로 일찍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쿠오가 사망하기 직전에 농나무에 찾아와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해안과 그리움, 속죄, 염원을 남기거든요. 동생 사지가 형의 염원을 농나무를 통해서 받게 돼요. 이 농나무가 뭐냐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사람들이 기원한 것들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지 씨가 형의 염원을 받고 난 다음에 형의 마음을 알게 돼요. 결국 이제 이 사연을 유미가 알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기쿠오가 어머니를 위해서 피아노 곡을 작곡한 것을 그 농나무에게 얘기하고 그거를 복원해내는 과정, 그리고 연주회를 열게 되죠. 별로 보잘것없는 레이토도 이 농나무의 비밀을 팔게 되면서 그의 삶이 좀 출렁이게 되는데요. 치운의 이모 레이토 몰래 와서 농나무에 예념을 하게 되죠. 이모가 예념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레이토는 본인이 어쨌든 이모와 혈연관계라는 알고 농나무를 찾아가서 본인이 이모의 예념을 다 수렴을 하죠. 그리고 이모가 인지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레이토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모가 언제부터 인지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자기의 과거의 기억톡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수첩에 메모하지 않으면 이모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이모가 인지장애라는 진단을 1년 전쯤에 받고 이모가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점점 악화되어 갈 거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장이 없는 생활이 가능할 때 자기가 미리 손서둘 수 있는 걸 손서두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농나무 파수꾼 일이었던 거예요. 한시바삐 후계자를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이복 동생의 아들이 레이토가 교도소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레이토를 찾아가서 이 농나무 파수꾼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모의 모습을 보죠.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치운의 이모의 마지막은 자기가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불륜, 이복 동생의 탄생, 조카 레이토를 만나게 된 것.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레이토 역시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자기 인생에서 우연히 만난 이모, 그리고 가족, 혈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농나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어쩌면 미스테리하고 이 휴면적인 소설이
농나무 파수꾼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무심코 지나왔던 인간 가족에 대해서 곱씹어 생각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금음날과 보름날에만 기원을 드리는 것, 미신도 전설도 아니고 진짜로 선을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저마다의 사연 속에서 의문들이 밝혀지는 과정들이 뭐 유미와 사지시, 차은의 이모 외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적혀 있거든요. 차은의 이모가 알고 있는 인지장애, 자신이 곁에 있을 것을 이제 얘기하죠. 이모 내가 옆에 있을게. 이모 역시 자기 옆에 있는 레이또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죠. 둘은 비로소 가족이 되죠.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던 레이또.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레이또하고 치우네가 비로소 이제 가족이라는 연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에 대해서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해체되고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들의 어떤 고독한 표정의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역사와 전통이라는 어떤 뿌리, 혈맥이 감추고 있는 현재의 효율성이 뭐 최고의 미덕이 되는 데 대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크게 한국과 일본이 다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순이 넘은 작가 히카시노 게이코가 인간 내면의 악보다는 선을 그리는데 훨씬 더 초점을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556페이지에 달하는 이 농나무 파수꾼, 등장인물도 그다지 많지 않고요. 내용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하루 정도만 빨리 읽으시는 분은 4~5시간이면 읽을 수 있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술술 읽어서 내려가요. 막힘이 없어요. 역시 히카시노 게이코의 소설, 여전히 술술 편안하게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농나무 파수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알쓰리모의 책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